기원전 500년경 지중해 동쪽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하나의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였죠.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이 진리를 논했고 스파르타에서는 전사들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문명은 동쪽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당시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이었죠.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사흘 동안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냈지만 결국 전멸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로 진격해 신성한 아크로폴리스 신전에 불을 질렀죠.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했고 이듬해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육지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침략자들을 몰아냈습니다. 페르시아에 맞선 승리, 그것은 그리스인들에게 자부심이었지만 동시에 복수의 대상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150년 후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20살의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 그는 페르시아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시작하며 거둔 첫 번째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며 지쳐갔죠. 그 틈을 타고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이곳을 야만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는 군대를 개혁했습니다. 5m 길이의 장창 사리사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된 보병들을 팔랑크스 밀집대형으로 조직했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리포스의 군대는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외교와 정복을 통해 그는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 전역을 사실상 통합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는 범그리스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출정 전날 밤 필리포스는 자신의 친위병에게 암살당합니다. 마케도니아 궁정의 잔인한 권력 투쟁이 그를 삼켜버린 것이죠. 왕위는 그의 아들 20살의 청년 알렉산드로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았습니다. 명석하고 활동적이었으며 이미 전장에서 군대를 지휘한 경험도 있었죠. 그러나 젊은 왕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궁정 내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일리리아와 테살리아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특히 테베는 본보기가 되었죠. 알렉산드로스는 이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냉혹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죠. 기원전 334년 봄, 마침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약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이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원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그리스 전역에서 징집된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핵심은 9,000명의 팔랑기타이였죠. 이들은 5m 장창 사리사를 들고 심열 종대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창끝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벽은 사실상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밀집 대형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동이 어렵고 측면과 후방 공격에 취약했죠. 그래서 3,000명의 엘리트 보병 히파스피스트가 측면을 지켰습니다. 짧은 창으로 무장한 이들은 파르메니온의 아들 니카노르가 지휘했습니다. 제2열에는 그리스 동맹군 7,000명과 용병 5,000명으로 구성된 호플리테스가 배치되었습니다. 큰 원형 방패와 2m가 넘는 창으로 무장한 중보병들이었죠.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유격부대도 있었습니다. 아그리아네스는 불가리아 남부에서 온 전문 투창병들이었고 트라키아와 일리리아 출신 병사들은 투창과 물맷돌, 활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진정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헤타이로이, 동료 기병대, 창과 검으로 무장한 이 정예 기병대는 파르메니온의 아들 필로타스가 지휘했지만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직접 한 중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적진을 돌파하는 결정타였죠. 여기에 테살리아 기병 1800명, 그리스 기병 600명, 트라키아와 파이오니아의 기마 정찰병 900명이 더해졌습니다. 소아시아로 진군한 알렉산드로스의 소식에 페르시아 제국의 태수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노련한 페르시아 장군 로도스의 멤논이 조언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싸우지 말고 마을과 농작물을 불태우며 내륙으로 철수하자고요. 보급이 끊긴 마케도니아군은 금방 굶주릴 것이라는 전략이었죠. 훌륭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수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땅을 버린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그라니코스 강에서 알렉산드로스를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강은 얕았지만 경사가 가파른 60피트 강둑이 있어 방어하기 좋은 지형이었죠. 선두에는 약 1만 명의 기병이 배치되었습니다. 메데스, 히르카니아, 박트리아, 파플라고니아 등 제국 전역에서 모인 정예 기병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리스 용병 수천 명으로 구성된 보병대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금을 받고 싸우는 이들이었죠. 원형 방패와 짧은 창으로 무장했지만 페르시아군은 이들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라니코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그는 진영을 재배치했죠. 좌익에는 파르메니온 휘하에 테살리아, 그리스, 트라키아 기병대를 배치했습니다. 중앙에는 페르디카스, 아민타스, 필리포스, 멜레아그로스, 크라테로스가 지휘하는 팔랑크스 6개 사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익에는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섰습니다. 헤타이로이와 히파스피스트, 아그리아네스 궁수부대를 이끌고요. 숫자로는 불리했습니다. 보병 1만 3천 명, 기병 5천 명으로 페르시아군보다 적었죠. 베테랑 장군들은 조언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하하자고요.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죠. 젊은 왕의 무모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헤타이로이 대대가 먼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히파스피스트와 파이오니아 경기병이 뒤를 따랐죠. 알렉산드로스는 병사들에게 용맹을 발휘하라고 외친 다음 직접 선두에 서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페르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과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죠.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던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둑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기병대를 향해 곧장 돌격했습니다. 그는 적의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말을 몰았죠. 그의 주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말들과 사람들이 뒤엉켜 싸웠고 비명과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페르시아군을 강둑에서 밀어내려 했고 페르시아군은 침입자들을 다시 강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알렉산드로스의 무모해 보이던 선제 공격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마케도니아군이 도하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갑자기 2명의 페르시아 장수가 알렉산드로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로이사케스가 말을 몰아 다가와 칼로 그의 투구를 내리쳤습니다. 투구가 깨졌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 창으로 로이사케스를 찔러 쓰러뜨렸죠. 바로 그때 뒤에서 스피트리다테스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죠. 그러나 검은 클레이토스가 재빨리 달려와 스피트리다테스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군 전체가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5m 장창을 든 팔랑크스가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했죠. 페르시아 기병대는 이 거대한 창의 벽과 맞닥뜨렸습니다. 돌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는 말머리를 돌려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빠르고 결정적인 공격 앞에 그들의 전열은 무너졌죠. 페르시아의 그리스 용병들은 전투에 제대로 합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장에 남은 것은 그리스 용병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요청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배신자로 간주했죠. 마케도니아군이 사방에서 포위했고 용병들은 살육당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소아시아의 문이 활짝 열렸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막대한 부와 국력을 가진 초강대국이었고 왕중왕 다리우스는 이미 엄청난 물량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라니코스의 승리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왕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죠.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향하는 긴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알렉산드로스를 대왕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뻗어나갔고 그의 정복은 동서양의 문명을 하나로 연결했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라니코스 강가에서의 이 전투였습니다. 한 젊은이의 담대함과 결단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